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들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해 투쟁하는 국민은 뜻깊은 지연절 73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대통령 문재인의 헌법 유린과 국정농단, 국민 탄압에 대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여 즉시 체포하여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할 권리가 국민에게 있음을 선포한다. 지난 4년간 국가안보와 경제 파탄 및 드루킹 대선 부정, 울산시장 선거 부정, 4.15 부정선거 혐의 등에 더하여 우한폐렴의 방역 실패로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문재인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물러나야 마땅하다. 문재인은 7월 12일부터 수도권에서 일체의 집회를 불허하는 방역 수칙을 발표했다. 우리는 이러한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면 불복종해야 할 것임을 선포한다. 특히 중국 폐렴 확산의 심각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5개 집회까지 금지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문재인 퇴진 시위를 강제로 막으려는 간교한 사술임을 지적한다. 문재인은 2020년 1월 중국 폐렴 확진자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대한의사회 등 전문가 집단이 중국발 여객의 전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7번이나 권고하였지만 이를 모두 거부하고 중국인 입국을 허용해 대한민국의 코로나 피해를 초래한 장본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은 의료 전문가의 선제적 백신 도입 계약을 권고하는 제안을 또다시 무시하고 고의로 백신 수입 계약을 늦췄다. 그 결과 접종할 백신이 없는 가운데 7월 12일 현재 우리나라의 완전 접종률은 11.4%에 불과하고 OECD 34개국 가운데 최저 비율 접종국 중 하나가 되었다. 문 정권은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데도 별 대비 없이 방역이 잘 되고 있는 듯 국민을 기만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론하며 세금으로 내년 대선에서 표를 얻으려 하다가 제4차 코로나 확산 사태를 맞았다. 문재인은 대국민 사과, 정은경이나 김호란을 해임하는 등 방역 실패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기는커녕 4단계 거리두기 조치로 국민의 자유권과 생존권을 더욱 심각하게 박탈하고 있다. 7월 12일부터 수도권에서 모든 집회와 행사를 금지했고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도 금지했다. 대한민국이 공산국가인가? 이 조치는 문재인발 불경기로 죽을 힘을 다해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영세 임대업자, 저소득 서민에게 또다시 혹심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종교활동도 비대면으로만 가능하고 결혼식, 장례식에도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등 친족만 참석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는 모임 인원에서 제외한 백신 인센티브도 사라졌다. 그런데 문재인과 민주당 그리고 안점하는 공무원들은 대체 코로나를 키우는 것인가 막는 것인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1200명대로 폭증한 다음 날인 지난 7월 8일 기획재정부는 스포츠 여행 등 5종의 쿠폰을 발행해 문화 소비를 창출하겠다며 이 같은 소비 진작책을 추경에 담겠다고 발표했다. 거리두기 강화가 임박한 상황에서 정반대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또한 올해 4.7 재보선 전에도 문재인과 민주당은 국민 여름휴가비라며 2차 지원금을 추진했다. 국가 재정이 바닥난 지금 선심성으로 세금을 풀어서야 되겠는가? 추경은 코로나 피해 계층에 집중 지원돼야 한다. 그런데 추경에 배정된 소상공인 손실 보상액은 고작 6천억 원으로 업체당 월 20만 원 꼴이다. 이것은 코로나 직접 피해자가 아닌 일반 국민에게 지급되는 25만 원보다도 적다. 오직 국민 세금으로 표를 얻을 생각만 하니 이런 미친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문재인과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가 국민에게 방역에 관련된 잘못된 신호를 줄 때마다 상황이 좋아지던 코로나 방역은 갑자기 악화되기를 반복했다. 지난 6월 20일
오는 7월부터 사적 모임 인원을 늘리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을 풀어주는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대표적인 혼란 조성 사례이다. 다가올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코로나 위험이 줄었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안겨준 것이다. 이번 4차 감염 확산에 대한 조치도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고 재난금 지급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초고강도 방역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확진자 수가 올랐다는 발표를 들을 때마다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문정권을 본다. 왜냐하면 문정권은 그동안 8.15 광화문 시위와 같은 문정권에 대해 저항하는 시위에 대해 코로나 확산 책임을 뒤집어 씌워 방역을 탄압의 도구로 악용해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나? 문재인이 정부 방역 역량을 밀어달라며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취지로 얘기한 직후 확진자 수는 600명대에서 1000명대로 늘었다. 3차 대유행의 시작이었다. 그보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문재인이 코로나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말하자 5일 후에 신천지 확진자가 나오면서 1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문재인이 앞장서서 경박하게 코로나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하면 곧바로 코로나 창궐로 이어지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에게 아부하기를 주업으로 하는 듯한 방역 당국은 코로나 4차 대확산이 마치 20, 30대 젊은 층과 자영업자 탓인 듯 책임을 돌리는 언행을 남발하고 있다. 한국의 중국 폐렴을 두려워한 문재인은 방역 지침을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국민을 협박까지 하고 나섰다. 방역 실패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문재인이 국민에게 무관용하겠다고 하니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가 적반하장하는 꼴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동안 1년 반 세월 방역 거리두기에 착실하게 협력하며 고통을 이겨온 국민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분노는 이제 극에 달하고 있다. 민노총 집회 8,000명은 놔두고 부장 3명 모임은 금지하느냐. 생존권을 달라. 이렇게 절규하며 자동차 시위로 문재인을 규탄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 상황을 대대적으로 완화하고 끝낼 수 있는 것은 백신 접종뿐이다. 그런데 지금 백신 도입 실패로 접종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권이 국민에게 고통을 요구하는 것 외에 제대로 하는 일이 뭐가 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문재인과 그에게 아부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공직자들에게 물어보자. 지난달부터 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백신 인센티브 도입, 거리두기 완화 예고, 소비 진작 정책 등은 이제 코로나 사태가 거의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고 무엇이었는가. 보건복지부가 7월부터 5인 모임 제한을 푼다고 발표한 것이 6월 27일이었다. 그런데 그때부터 확진자가 급증하였다고 발표하더니 그로부터 12일 만인 지난 7월 9일 수도권에선 저녁 6시 이후 3명도 만나면 안 된다는 극단적인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방역 고삐를 풀고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신호를 보낸 지 12일 만에 정반대 방향으로 급회전을 한 셈이다. 방역 당국을 믿었던 국민은 급정거에 걸려 앞으로 꼬꾸라지는 기분이 들 수밖에 없다. 이 어이없는 사태의 책임자가 누구인가? 바로 중국 폐렴 초기 방역을 막았고 백신 도입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켰으며 방역을 정권 유지에 악용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 및 종교의 자유까지 박탈하기를 서슴지 않는 자가 누구인가? 반역 독재자 문재인이 아니고 누구인가?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해 투쟁하는 애국국민은 재헌절 73주년을 맞이하여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의 헌법 유린과 국가 파괴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더구나 코로나 방역을 정권 유지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폐륜적 국정농단을 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국난을 당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문재인은 코로나 방역을 빌미로 국정농단과 반역에 항거하는 집회 시위를 금지하고 헌법에 반하여 국민의 자유를 유린하는 망동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문재인은 백신 도입에 실패하여 우리나라를 백신 접종 후진국으로 만들고 국민의 고통을 극대화한 코로나 정치 방역 실패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온 국민은 문재인과 민주당 반역 정권의 국정농단과 코로나 망국의 행패를 종식시키기 위해 재연과 건국 정신으로 그리고 선열들의 자주 독립 호국 정신에 보답하는 애국 일념으로 목숨을 걸고 총궐기하라. 2021년 7월 13일 재연절 제73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국민모임 문재인 파면, 탄핵, 퇴진을 바라는 국민모임, 나라사랑 동지회, 헌법소 국민운동본부, 부정선거 척결 국민연합 전국 100만 회원 일동, 공동대표 최광, 노재동, 송광기, 정병윤, 조충구 님을 대신해서 간략히 소개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긴 기자회견을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쯤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 코로나 방역을 가지고 국민의 그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여지없이 억압하고 박탈하는 이러한 그 좌파 망나니 정권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총궐기에서 뭐 8월 15일도 좋고 거리거리로 나와서 이거 뭐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정희 위원장님, 이 야권의 후보 단일화 또 이 문재인 이 반역 정권의 이 폭주를 좀 이걸 근절시킬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이런 세력이 나와야 되겠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간략하게 좀 해주십시오. 야권 그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요. 지금 우리 그 태극기 세력에는 국민혁명당이라는 그 큰 집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 국민혁명당의 그 리더이신 그 정광훈 목사님은 우리 애국 세력 안에서의 그 지지도에 비해서 그 우리 애국 세력 밖에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 반응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이분께서 굉장히 우리 전체 그 애국 시민들을 모으는 그런 그 역할을 이제까지 그 해주신 것이 참 귀하니까 그 이제까지 그 애국 국민들을 결집하는 그 일에 좀 집중하시고 우리 그 애국 세력에서 국민혁명당에서 어떤 이 헌정이 중단된 이 초유의 사태, 대한민국 공산화의 그 위기 앞에선 이 사태를 그 타개할 진짜 이승만 대통령 같은 이런 분을 그 세우는데 좀 마음을 비우시고 그런 분을 세우는데 그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서울시장 선거 때 우리 애국 세력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애국 세력을 대표할 수 있는 서울시장 후보와 그 부산시장 후보를 못 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부산시장 그 후보로 나왔던 정규재 씨는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분이었고 또 서울시에서는 좌파에서 왔던 그 김대현 씨가 그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다가 그 오세훈 씨의 단일화를 위해서 양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번에 그 서울시장 선거 때 그 나이도 젊은 그 많은 그 좌파 사람들이 뭐 기본소득당 뭐 무슨 또 뭐 호모섹슈얼을 뭐 그 지지하는 무슨 성차별 뭐 반대한다는 이런 식으로 좌파들의 그 이념들을 각 당의 그 어떤 그 형식을 쓰고 그 국민들한테 좌파들의 이념을 가지고 어필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바로 체제 탄핵이다. 이건 헌정 중단이고 우리는 지금 공산화의 위협에 있다. 정말 그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그런 그 이분이 필요하다. 이런 우리 애국 세력들의 그 생각을 전할 수 있는 그 강력한 리더가 우리가 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우리와 그동안 태극기 운동을 함께 하지 않았던 최재형 씨나 또는 그 윤석열 씨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그냥 바라보는 것은 좀 너무나 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이 그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과 아울러
우리가 우리의 그 비장의 카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소개됐던 그 민경욱 의원도 좋고, 민경욱 의원이야말로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최전선에서 제일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는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민경욱 의원이라든가 또 그동안 그 김문수 의원은 지금 이제 그동안 너무나 많이 상처를 입으셨지만 경기도 지사를 역임하시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대통령감으로 그렇게 그 인식되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우리 태극기 세력 안에서 그 자천 타천으로 좀 분발하셔갖고 그 요번에 그 대통령 선거에서는 반드시 우리 그 태극기 세력에서 그 후보를 내시라. 그리고 우리가 그 다 같이 약속한 대로 단일화를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그 공산화를 막기 위한 그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대한민국 헌정을 제대로 그 살려내야 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그 명제 아래 우리는 단일화로 나갈 거니까 우리는 그 반드시 애국 세력에서 무슨 뭐 표가 분산된다는 이런 그 음해에 흔들리지 말고 그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그 스펙이 좋고 똑똑한 분들이 그 국민의힘에만 들어가면은 그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됐다는 그런 이제 비아냥이 많이 있었는데 요번에 그 굉장히 좋은 그 현상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윤혜숙인가요? 그 윤혜숙 그 후보가 그 대통령 후보로 이제 나서겠다고 발표한 거고 또 하나는 그 박진 의원이 그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고 발표해서 이준석 대표가 일방적으로 그 여당하고 협의해서 뭐 이번에 뭐 코로나 재난 지원금을 뭐 100%를 국민들 100%를 다 주겠다 이런 걸 얘기했을 때 그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렇게 해서 그 이분들이 뭐 그 대통령의 그 당신이 직접 뭐 당신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정말 그 지금 사태의 그 위중함을 그 알고 자기네도 용기를 다해서 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다양한 그 분들이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그 참여해서 한마디로 하자면 정권 교체 선수단이라고 그럴까요? 정권 교체 선수단이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좋습니다. 그 페이스메이커들이 그 저기 막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후보 단일화를 해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룬다. 다음 대통령은 반드시 그 우리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대통령을 만든다. 이런 그 커다란 움직임에 기여할 수 있게 돼서 좋다고 생각하고 최재형 씨나 또는 그 윤석열 씨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좀 격려를 하면서 이분들도 좀 정말 그 대한민국을 살리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우리들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